자, 14번째 점화원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늘 것인데, 예, 그래서 당연히 지금 뭐냐, 첫 번째 거 무슨 점화원이에요? 고온 표면 적외선 열복사 나왔습니다. 열적 점화원. 자, 그 다음에 충격 및 마찰 나와가지고, 자, 단열압축 나왔습니다. 이건 기계적이죠? 기계적 점화원. 자, 용해열 이런 거 나와지거든요. 그럼 뭐 그냥 보자마자 뭡니까? 이건 화학적인 점화원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건 뭐 정전기 나왔거든요. 예, 전기적이 되겠죠. 점화원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지금 보면은 이제 쭉 몇 가지 준 다음에 이 중에서 뭐 기계적이 아닌 게 누구냐, 열적이 아닌 게 누구냐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요. 뭐 그닥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요 중에서 이 단열압축이라는 거 요거 뭔지 혹시 아세요? 요거 어떤가요? 어우, 아니 카센터 다니셨나봐. 아, 디젤 엔진입니다. 단열압축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풍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풍선 이제 뭐 헬륨 풍선 합시다. 헬륨 풍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놓게 되면 이제 날아가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날아간다라는 거는 뭐냐면 뜨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물고기 물속에서 수압받고 살고 있고 인간은 공기 있어서 기압받고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뜨느냐? 뜨는 힘을 갖다가 무슨 힘이라 그래요? 우리 연기 나오잖아. 그렇죠? 부력 나와지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거운 공기 속에 가벼운 헬륨 풍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얘는요, 힘을 두 개를 받거든요. 뭐냐면 아래쪽으로는 중력받고 있고 위로는 부력받는 겁니다. 그럼 뭐냐? 부력이 중력보다 크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올라가면서 이게 빵빵해지죠. 빵빵해진단 말이야. 예. 그러면 왜 그러느냐? 아래쪽에는 기압이 세잖아요. 사방팔방에서 세게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위쪽은 좀 적게 눌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원래 요만했는데 이마만큼 지금 뭐냐면 사이즈가 커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부피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안에 헬륨 분자가 막 뛰고 있어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부 에너지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요, 부피 증가에 쓰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했어? 내부 에너지 그럼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온도입니다. 온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안에 온도가 떨어지는 게 주변 공기에게 열을 뺏겨서 떨어지는 게 아닌 거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부피 팽창에 썼기 때문에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걸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거꾸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뭐냐? 주변 공기가 눌러버리는 거라고. 그럼 뭐냐? 커지면서 온도 떨어지는 거니까 작아지면 온도 높아지는 거죠. 이게 열 교환 없이 열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커지면 온도 떨어진다.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이 되는 거고요. 우리 학생이 디젤 엔진 얘기 잘했네요. 이제 그 예혼합이 되는 거죠. 연료하고 이제 공기가 섞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휘발유차 같으면은 그 엔진 이제 실린더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점화 플러그에서 이제 한 2만 볼트쯤 됩니다. 2만 볼트에 스파크를 땅 튕겨줘서 빵 터뜨려 버리죠. 이쪽이 폭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디젤 엔진은 이게 없어요. 점화 플러그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온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확 눌러버리는 거야. 확 눌러버리는 거야. 그래서 단열 압축시켜서 이게 뭐냐면 그 불 붙는 온도까지 높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젤 엔진은 이제 그 점화 플러그 없이 단열 압축으로 이제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계적 점화에서 요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일 일례로 여러분들이 그 자전거 타이어에 그 펌프로 바람을 넣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넣고서 팡팡팡팡팡 해요. 그러면 펌프가 조금 따끈따끈해요. 이미 좀 따끈따끈하거든요. 그럼 뭐냐? 이게 왜 따끈따끈해졌느냐? 내가 빠르게 압축을 시키면서 단열 압축 시키면서 열이 발생된 겁니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 자, 자연발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뭐 종류로 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인위적으로 가열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연이에요. 자연이 발화됐다. 이때 지금 보면은 당연한 얘기.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난 이게 지금 아답터 빠진 줄 알았네요. 자,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자, 요겁니다. 불 붙는데, 이게 인하점이야, 발화점이야? 어디에요? 불 붙는 거니까 당연히 발화점까지 가야 되는 거 봐. 이거 봐.
이게 보기 중에 나온다고요. 그럼 뭐야? 인하점이 돌아요. 이게 맞는 말로 보이거든요. 이게 발화점입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뭐냐? 부분적으로 한 방에 붙는 거 아니야. 플래시백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뭐, 원인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서, 얘는 지금 뭐냐? 제5류. 자, 5류 위험물입니다. 아까, 뭐, 질산 좀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니트로글리셀로이드 이런 거 많이 들어있고. 했을 때, 지금 얘는 뭐냐? 분해열. 자, 기름걸레 석탄. 나 이런 거 보면 참, 기름걸레, 이거 뭐 요즘엔 누가 쓰나? 예. 자, 요거는 산화열. 자, 그 다음에, 요거. 퇴비 거름이거든요. 뭐 썩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부패하고 발효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썩는 거하고 발효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왔다 그러면 발효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발효가 되는 겁니다. 다공성 물질. 자, 구멍이 많습니다. 목탄, 활성탄, 흡착열. 자, 그 다음에 요거, 히알아소. 요게 이제 사이나 하거든요.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맹독성 가스죠. 여기에 수소 자리에 이게 나트륨이나 칼륨 붙어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청산가리 되는 거야. 예, 자, 그렇습니다. 요거는 중합열이라고 나왔는데, 중합열. 요것도 제가 중합 반응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어쨌거나 이건 좀 외우세요. 그래서 분해열, 산화열, 발효열, 흡착열, 중합열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연발효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주변도 높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지금, 자, 이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촉매역할 한다는데 누가 적당하니? 수분, 오케바리. 수분 들어가고요. 자, 열 전도도 아까 어떻게 됐어요? 작아야 좋은 거야. 그래야지 어떤다? 열의 축적이 돼야 되고요. 발열량 당연히 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환기. 공기 유통이 잘 되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좋아? 안 돼야 되는 거야, 안 돼야 되는 거야. 에? 자꾸 불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잘 안 돼야 좋다라는 거. 자연발화. 이게 내 잘못이 아닌데 이게 자꾸 왜 왔다 갔다 하지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지금. 잠시만. 이게 소스를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모양인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촬영할 때는 좀 시스템을 좀 점검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요거 유명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복사 이야기 조금만 좀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저쪽에서 뭐 이제 화재 쪽에서 잠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열의 이동 방법이 원래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전도, 대류, 복사 정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전도 그러면 통상적으로 아까 쇠젓가락 가열합니다. 그러면 여기 뜨거워졌습니다. 이 열이 전달되어 간다. 어디에서 어디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게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이제 전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통상의 유체에서의 열의 전달 방법. 대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라면을 끓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열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더워지게 되면은 유체가 더워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피가 좀 팽창을 하지요. 예. 그래서 이게 만일에 돌멩이라고 치게 되면요, 여기 뜨거워져서 이렇게 이제 열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유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아래쪽이 뜨거워져. 뜨거워지면은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밀도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사이즈당 질량을 말해요. 부피당 질량을 말하는데 약을 올리네 살살. 이건 그냥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뜨거워진다고 무거워져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야? 질량 그냥 있어. 근데 뜨거워지면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럼 밀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던 게 내려와서 이제 채워주죠. 그래서 돌며 가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대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아래쪽에 난로를 설치해 두었을 때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 더운 공기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무식한 얘기 하나 할까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약간 찜질방을 좋아합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때 이제 사우나지. 그러면 그런 얘기 해봤나? 왜 어린 놈들 객기가 있잖아. 야, 오래 버티는 놈 포카린 얘기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 딱 가자마자 우리는 뭐냐? 일단 엄살을 부려. 어떤 엄살이냐? 어우, 그 다리가 아파. 그리고 무조건 앉아버리는 거야. 사우나 같은 경우는요, 밑하고 위하고 온도가 한 8도에서 한 10도 정도 벌어져요. 밑에 깔아주면요, 괜찮거든요. 예. 더운 건 무조건 위로 간단 말이야. 예. 대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디에이션 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스프링클러 장치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저 복사선 감지가 있거든. 그래서 체육관 얘기 나오잖아. 체육관 저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자기파가 도달이 어렵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의 작동이 어렵다. 이런 게 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복사라는 게 뭐냐. 반사하고 복사를 잠깐만 구별해 드릴게요. 두 사람이 공받기를 해요. 근데 날라오는 공을 갖다가 잡았어. 그럼 흡수야. 그리고 잡아서 내가 던지면 복사야. 근데 잡다가 맞고 튕겨나갔어. 그럼 반사야. 일단, 예. 그러면, 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잡은 다음에 던지는 놈이 힘이 세면은 세게 던질 수 있고 약하면 약한 거야. 근데 반사는 뭐냐? 세게 달라면 세게 뱉어내는 거고 약하면 약하게 뱉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흡수 후에 다시 뱉어내는 게 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게 보통 이제 우리가 전자기파 형태로 뿜어낸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요 얘기만 할게. 어떤 뭐 물체가 있다라 그럴게요. 그러면 이 온도가 물론 이 온도 당연히 우리 계산할 땐 절대 온도인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자기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전자기파 형태로 뿜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시간당 면적당 뿜어내는 에너지의 양은 자, 요게 이제 요렇게만 잡아드릴게. 요건 뭐 상수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4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단순하게 말하면 자, 2의 4승은 얼마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죠. 2배 되면 16배 뿜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또 좀 공부 좀 이과 학생들이 이제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선생님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봐봐. 이게 영하 10도씨라고 쳐. 10도짜리 얼음이에요. 근데 여기가 20도씨야. 바깥이 20도씨야. 그러면 선생님 여름 고온에서 저온 가는 거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 말 어때요? 맞는 말이야. 근데 얘기는 뭐냐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럼 이게 녹는 건 뭐냐?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녹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주변이랑 관계없이 그냥 지 온도에 해당하는 걸 내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가 요즘 최저생계비 하는 거야. 그러면 야 숨만 쉬고 돈 나가야 되는 거야. 때 되면 국민연금 나가야 돼. 건강보험 나가야 돼. 핸드폰비 나가야 돼. 각종 이자 나가야 돼. 나갈 거 많단 말이야.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입은 나중 문제고 나가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건. 예, 그래서 이게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데 무슨 온도? 절대 온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 27도씨입니다. 27도씨. 물론 절대 온도 273.15도씨가 맞지만 우리는 그냥 영하 273을 잡잖아. 그러면 섭씨 27도씨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절대 온도 몇 도야? 300켈빈이잖아. 처음에 온도가 300켈빈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327 된 거니까 이게 나중 온도가 600켈빈 된 거야. 아유 6,000 쓰고 앉았네. 6,000도면 태양의 온도인데. 자, 그래서 온도가 실제로 뭐냐면 2배 높아진 겁니다. 절대 온도로. 예. 그래서 뭐냐. 당연히 지금 뭐냐. 16배. 16배 증가한다는 거. 이것도 당연히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10도씨가 있거든요. 10도씨보다 2배 높은 게 몇 도니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20도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절대온도에서 10도씨를 절대로 바꾸면 283켈빈이 되잖아요. 거기에 2배인 거니까 566이냐? 566켈빈이 되는 거야. 거기서 273을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293도씨가 10도씨에 2배 높은 거지 20도씨가 2배 아닙니다. 아니, 안 나와.
안 나와? 바쁜데 괜히 했네. 어쨌거나 요거 따질 때는 뭐냐 절대 온도로 간다라는 거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확산연소, 발염연소, 불꽃연소 이거 좀 통일시켜줬으면 좋겠어. 다 같은 말이죠. 전형적인 거죠. 전형적으로 이제 불꽃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 연소의 가장 일반적인 연소다. 그래서 연료, 가스하고 공기가 지금 뭐냐 혼합하면서입니다. 이거를 왜 당연한 건데 왜 말씀드렸냐? 이미 섞여 있는 게 있잖아. 그건 이혼합이 있잖아.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거 자동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내가 기름 넣었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엔진으로 가야 되잖아. 거기 가서 기화돼서 안개같이 뿜어내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뭐냐? 그러면 산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산소하고 섞여서 그게 혼합기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건 예혼합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왔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혼합보다는 지금 뭐냐? 혼합 과정이 필요하더라. 혼합을 필요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혼합보다 빨라야 돼, 느려야 돼? 느린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당연히 뭐냐? 온도도 예혼합보다 낮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황색이나 적색 화염이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자 가스불이 뜨겁냐 촛불이 뜨겁냐 다 뜨겁지 뭐. 그런데 자 이거는 그냥 일일이 다 외울 때 외우더라도 뭐냐 뜨거울수록에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에 붉은색 쪽으로 가는 거죠. 뜨거울수록에 파란색 쪽으로 가는 거죠. 예, 요것도 이제 그 복사법칙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자, 라는 건 얘기 안 했으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 제일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좀 붉은색일수록에 온도가 낮은 거고 파란색 쪽 갈수록에 뜨겁다 정도로만 좀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세틸렌이 뭔지 아세요? 이게 아세틸렌이 이게 용접가스예요. 용접가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이제 에탄이라는 C2H2 요건데 요거 좀 많이 나옵니다. 확산연소 보시고 자 이혼합연소인데 괄호치고 무슨 연소일까요? 이건 용어로 외우시는 거지 뭐. 이거 균질이야. 균질연소. 그래서 이미 미리 섞여 들어간다. 자동차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당연히 연소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고요. 자, 백파이어. 이게 위험성이 크다. 자, 백파이어가 뭐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이게 올라오고 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 연소 속도랑 이 공급 속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라오는 만큼 타고 하면 좋단 말이야. 그런데 연료가 너무 빨리 올라와. 타는 속도보다. 그럼 뭐가 돼? 그렇지, 리프팅 되는 거죠. 산화가 되는 거죠. 근데 타는데 늦게 올라가니까 불꽃이 야이씨 하고 지가 따라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럼 거꾸로 탄다고 되는 거죠. 귀뚜라미가 아니고 요게. 그래서 지금 뭐냐? 어디 갔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얘가 이미 섞여 있는 상태고 잘 타기 때문에 공급 속도가 타는 것보다 느려지면요. 불이 거꾸로 들어간다는 거. 자, 백파이어 역화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확산 일반 연소에 비해서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동차 엔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발력이 나와지지요. 자, 가연성 기체가 일시입니다. 일시에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그러면 지금 뭐냐? 이 폭발이 나와 지금 뭐야? 여기서 연소 형태로 자, 14번째 점화원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넣을 것인데 그래서 당연히 지금 뭐냐? 첫 번째 거 무슨 점화원이에요? 고온 표면 적외선 열복사 나왔습니다. 열적 점화원. 자, 그 다음에 충격및 마찰 나와지고 자, 단열압축 나왔습니다. 이건 기계적이죠? 기계적 점화원. 자, 용해열 이런 거 나와지거든요. 그럼 뭐 그냥 보자마자 뭡니까? 이건 화학적인 점화원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건 뭐 정전기 나왔거든요. 예, 전기적이 되겠죠. 점화원이 이렇게 4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지금 보면은 이제 쭉 몇 가지 준 다음에 이 중에서 뭐 기계적이 아닌 게 누구냐, 열적이 아닌 게 누구냐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요. 뭐 그닥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요 중에서 이 단열압축이라는 거 요거 뭔지 혹시 아세요? 요거 어떤가요? 어우,
아니, 카센터 다니셨나봐. 아, 디젤 엔진입니다. 단열 압축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풍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풍선, 이제 뭐, 헬륨 풍선 합시다. 헬륨 풍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놓게 되면 이제 날아가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날아간다라는 거는 뭐냐면 뜨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물고기 물속에서 수압받고 살고 있고 인간은 공기 있어서 기압받고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뜨느냐? 뜨는 힘을 갖다가 무슨 힘이라 그래요? 우리 연계 나오잖아. 그렇죠? 부력 나와지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거운 공기 속에 가벼운 헬륨 풍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얘는요, 힘을 두 개를 받거든요. 뭐냐면 아래쪽으로는 중력받고 있고 위로는 부력받는 겁니다. 그럼 뭐냐? 부력이 중력보다 크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올라가면서 이게 빵빵해지죠. 빵빵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왜 그러느냐? 아래쪽에는 기압이 세잖아요. 사방팔방에서 세게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위쪽은 좀 적게 눌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원래 요만했는데 이마만큼 지금 뭐냐면 사이즈가 커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부피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안에 헬륨 분자가 막 뛰고 있어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부 에너지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요, 부피 증가에 쓰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했어? 내부 에너지 그럼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온도입니다. 온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안에 온도가 떨어지는 게 주변 공기에게 열을 뺏겨서 떨어지는 게 아닌 거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부피 팽창에 썼기 때문에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걸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거꾸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뭐냐? 주변 공기가 눌러버리는 거라고. 그럼 뭐냐? 커지면서 온도 떨어지는 거니까 작아지면 온도 높아지는 거죠. 이게 열 교환 없이 열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커지면 온도 떨어진다.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이 되는 거고요. 우리 학생이 디젤 엔진 얘기 잘했네요. 이제 그 예혼합이 되는 거죠. 연료하고 이제 공기가 섞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휘발유차 같으면은 그 엔진 이제 실린더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점화 플러그에서 이제 한 2만 볼트쯤 됩니다. 2만 볼트에 스파크를 땅 튕겨줘서 빵 터뜨려 버리죠. 이쪽은 폭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디젤 엔진은 이게 없어요. 점화 플러그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온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확 눌러버리는 거야. 확 눌러버리는 거야. 그래서 단열 압축시켜서 이게 뭐냐면 그 불 붙는 온도까지 높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젤 엔진은 이제 그 점화 플러그 없이 단열 압축으로 이제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계적 점화에서 요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일 일례로 여러분들이 그 자전거 타이어에 그 펌프로 바람을 넣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넣고서 팡팡팡팡팡 해요. 그러면 펌프가 조금 따끈따끈해요. 이미 좀 따끈따끈하거든요. 그럼 뭐냐? 이게 왜 따끈따끈해졌느냐? 내가 빠르게 압축을 시키면서, 단열 압축 시키면서 열이 발생된 겁니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 자, 자연발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뭐 종류로 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인위적으로 가열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연이에요. 자연이 발화됐다. 이때 지금 보면은 당연한 얘기.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난 이게 지금 아답터 빠진 줄 알았네요. 자,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자, 요겁니다. 불 붙는데, 이게 인화점이야, 발화점이야? 어디에요? 불 붙는 거니까 당연히 발화점까지 가야 되는 거 봐. 이거 봐. 이게 보기 중에 나온다고요. 그럼 뭐야? 인화점이 돌아요. 맞는 말로 보이거든요. 이거 발화점입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뭐냐? 부분적으로 한 방에 붙는 거 아니야. 플래시백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뭐 원인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서 얘는 지금 뭐냐? 제5류. 자, 5류 위험물입니다. 아까 뭐 질산 좀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니트로글리세롤, 셀룰로이드 이런 거 많이 들어있고 했을 때 지금 얘는 뭐냐? 분해열. 자, 기름걸레 석탄. 이런 거 보면 참, 기름걸레, 이거 뭐 요즘에 누가 쓰나? 네, 자, 요건 산화열. 자, 그 다음에, 요거. 퇴비 거름이거든요. 뭐 썩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부패하고 발효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썩는 거하고 발효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왔다 그러면 발효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발효가 되는 겁니다. 다공성 물질. 자, 구멍이 많습니다. 목탄, 활성탄, 흡착열. 자, 그 다음에 요거, 희열화소. 요게 이제 사이나 하거든요.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맹독성 가스죠. 여기에 수소 자리에 이게 나트륨이나 칼륨 붙어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청산가리 되는 거야. 예, 자, 그렇습니다. 요거는 중합열이라고 나왔는데, 중합열. 요것도 제가 중합 발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어쨌거나 이건 좀 외우세요. 그래서 분해열, 산화열, 발효열, 흡착열, 중합열에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연발효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주변도 높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지금, 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촉매약을 한다는데 누가 적당하니, 수분, 오케이, 수분 들어가고요. 자, 열 전도도 아까 어떻게 됐어요? 작아야 좋은 거야. 그래야지 어떤다? 열의 축적이 돼야 되고요. 발열량 당연히 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환기, 유통이, 공기 유통이 잘 되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좋아? 안 돼야 되는 거야, 안 돼야 되는 거야. 에? 자꾸 불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잘 안 돼야 좋다라는 거. 자연발화. 이게 내 잘못이 아닌데 이게 자꾸 왜 왔다 갔다 하죠?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지금. 잠시만. 이게 소스를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모양인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촬영할 때는 좀 시스템을 좀 점검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요거 유명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복사 이야기 조금만 좀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저쪽에서 뭐 이제 화재 쪽에서 잠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열의 이동 방법이 원래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전도, 대류, 복사 정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전도 그러면 통상적으로 아까 쇠 젓가락 가열합니다. 그러면 여기 뜨거워졌습니다. 이 열이 전달되어 간다. 어디에서 어디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게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이제 전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통상의 유체에서의 열의 전달 방법. 대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라면을 끓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열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더워지게 되면은 유체가 더워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피가 좀 팽창을 하지요. 예. 그래서 이게 만일에 돌멩이라고 치게 되면요, 여기 뜨거워져서 이렇게 이제 열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유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아래쪽이 뜨거워져. 뜨거워지면은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밀도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사이즈당 질량을 말해요. 부피당 질량을 말하는데 약을 올리네 살살. 이건 그냥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뜨거워진다고 무거워져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야? 질량 그냥 있어. 근데 뜨거워지면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럼 밀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던 게 내려와서 이제 채워주죠. 그래서 돌며 가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대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아래쪽에 난로를 설치해 두었을 때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 더운 공기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무식한 얘기 하나 할까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약간 찜질방을 좋아합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때 이제 사우나지. 그러면 그런 얘기 해봤나? 왜 어린 놈들 객기가 있잖아. 야, 오래 버티는 놈 포카린 얘기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 딱 가자마자 우리는 뭐냐? 어떤 엄살을 부려. 어떤 엄살이냐? 그 다리가 아파. 그리고 무조건 앉아버리는 거야. 사우나 같은 경우는요, 밑에하고 위하고 온도가 한 8도에서 한 10도 정도 벌어져요. 밑에 깔아주면요, 괜찮거든요. 예. 더운 건 무조건 위로 간단 말이야. 예. 대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디에이션 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스프링클러 장치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저 복사선 감지가 있거든. 그래서 체육관 얘기 나오잖아. 체육관 저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자기파가 도달이 어렵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의 작동이 어렵다 이런 게 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복사라는 게 뭐냐?
반사하고 복사를 잠깐만 구별해 드릴게요. 두 사람이 공받기를 해요. 근데 날라오는 공을 갖다가 잡았어. 그럼 흡수야. 그리고 잡아서 내가 던지면 복사야. 근데 잡다가 맞고 튕겨나갔어. 그럼 반사야. 일단, 예. 그러면, 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잡은 다음에 던지는 놈이 힘이 세면은 세게 던질 수 있고 약하면 약한 거야. 근데 반사는 뭐냐? 세게 달라면 세게 뱉어내는 거고 약하면 약하게 뱉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흡수 후에 다시 뱉어내는 게 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게 보통 이제 우리가 전자기파 형태로 뿜어낸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요 얘기만 할게. 어떤 뭐 물체가 있다라 그럴게요. 그러면 이 온도가 물론 이 온도 당연히 우리 계산할 땐 절대 온도인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자기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전자기파 형태로 뿜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시간당 면적당 뿜어내는 에너지의 양은 자, 요게 이제 요렇게만 잡아드릴게. 요건 뭐 상수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4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단순하게 말하면 자, 2의 4승은 얼마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죠. 2배 되면 16배 뿜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또 좀 공부 좀 이과 학생들이 이제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선생님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봐봐. 이게 영하 10도씨라고 쳐. 10도짜리 얼음이에요. 근데 여기가 20도씨야. 바깥이 20도씨야. 그러면 선생님 여름 고온에서 저온 가는 거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 말 어때요? 맞는 말이야. 근데 얘기는 뭐냐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럼 이게 녹는 건 뭐냐?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녹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주변이랑 관계없이 그냥 지 온도에 해당하는 걸 내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가 요즘 최저생계비 하는 거야. 그러면 야 숨만 쉬고 돈 나가야 되는 거야. 때 되면 국민연금 나가야 돼. 건강보험 나가야 돼. 핸드폰비 나가야 돼. 각종 이자 나가야 돼. 나갈 거 많단 말이야.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입은 나중 문제고 나가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건. 예, 그래서 이게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데 무슨 온도? 절대 온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 27도씨입니다. 27도씨. 물론 절대 온도 273.15도씨가 맞지만 우리는 그냥 영하 273을 잡잖아. 그러면 섭씨 27도씨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절대 온도가 몇 도야? 300켈빈이잖아. 처음에 온도가 300켈빈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327 된 거니까 이게 나중 온도가 600켈빈 된 거야. 아유 6000을 쓰고 앉았네. 6000도면 태양의 온도인데. 자, 그래서 온도가 실제로 뭐냐면 2배 높아진 겁니다. 절대 온도로. 예. 그래서 뭐냐? 당연히 지금 뭐냐? 16배. 16배 증가한다는 거. 이것도 당연히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10도씨가 있거든요. 10도씨보다 2배 높은 게 몇 도니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20도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절대온도에서 10도씨를 절대로 바꾸면 283 켈빈이 되잖아요. 거기에 2배인 거니까 566이냐? 566 켈빈이 되는 거야. 거기서 273을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293도씨가 10도씨의 2배 높은 거지 20도씨가 2배 아닙니다. 아니, 안 나와. 안 나와. 바쁜데 괜히 했네. 어쨌거나 요거 따질 때는 뭐냐 절대온도로 간다라는 거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확산연소, 발염연소, 불꽃연소 이거 좀 통일시켜줬으면 좋겠어. 다 같은 말이죠. 전형적인 거죠. 전형적으로 이제 불꽃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 연소의 가장 일반적인 연소다. 그래서 연료, 가스하고 공기가 지금 뭐냐 혼합하면서입니다. 이거를 왜 당연한 건데 왜 말씀드렸냐? 이미 섞여 있는 게 있잖아. 그건 예혼합이 있잖아.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거 자동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내가 기름 넣었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엔진으로 가야 되잖아. 거기 가서 기화돼서 안개같이 뿜어내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뭐냐? 그러면 산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산소하고 섞여서 그게 혼합기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건 예혼합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왔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혼합보다는 지금 뭐냐? 혼합 과정이 필요하더라. 혼합을 필요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혼합보다 빨라야 돼, 느려야 돼? 느린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당연히 뭐냐? 온도도
예온압보다 낮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황색이는 적색화염이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자 가스불이 뜨겁냐 촛불이 뜨겁냐 다 뜨겁지 뭐. 그런데 자 이거는 그냥 일일이 다 외울 때 외우더라도 뭐냐 뜨거울수록에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에 붉은색 쪽으로 가는 거죠. 뜨거울수록에 파란색 쪽으로 가는 거죠. 예. 요것도 이제 그 복사 법칙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자라는 건 얘기 안 했으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 제일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좀 붉은색일수록에 온도가 낮은 거고 파란색 쪽 갈수록에 뜨겁다 정도로만 좀 기억하십니다. 근데 이 아세틸렌이 뭔지 아세요? 이게 아세틸렌이 이게 용접가스예요. 용접가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이제 에탄이라는 C2H2 요건데 요거 좀 많이 나옵니다. 확산연소 보시고 자, 이 혼합연소인데 괄호치고 무슨 연소일까요? 이건 용어로 외우시는 거지 뭐. 이거 균질이야. 균질연소. 그래서 이미 미리 섞여 들어간다. 자동차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당연히 연소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고요. 자, 백파이어. 이게 위험성이 크다. 자, 백파이어가 뭐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이게 올라오고 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 연소 속도랑 이 공급 속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라오는 만큼 타고 하면 좋단 말이야. 그런데 연료가 너무 빨리 올라와. 타는 속도보다. 그럼 뭐가 돼? 그렇지, 리프팅 되는 거죠. 선화가 되는 거죠. 근데 타는데 늦게 올라가니까 불꽃이 야이씨 하고 지가 따라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럼 거꾸로 탄다가 되는 거죠. 귀뚜라미가 아니고 요게. 그래서 지금 뭐냐 어디 갔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얘가 이미 섞여 있는 상태고 잘 타기 때문에 공급 속도가 타는 것보다 느려지면요 불이 거꾸로 들어간다는 거. 자, 백파이어 역학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확산 일반 연소에 비해서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동차 엔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발력이 나와지지요. 자, 가연성 기체가 일시입니다. 일시에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그러면 지금 뭐냐 이 폭발이 나와 지금 뭐야 여기서 연소 형태로 무엇이 이거 왜 이러지? 요거는 어떻게 편집을 잘 하세요? 좀 알아서 좀 잘 해주시고요. 이게 뭐 웹에 올리는 건 아닌 건데 이거 진짜 모르겠네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접촉 같지도 않아요. 폭발인 거니까 자, 둘 중에 하나 폭연이야, 폭괭이야. 폭괭이죠. 폭괭. 요거는 폭괭이 되는 겁니다. 폭연 아닙니다. 폭연은 뭐 슬슬 사는 거야. 폭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는 거에서 자, 요거는 자 증발연소인데 자, 보십니다. 일반적으로 뭐냐 액체 연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그래서 에테르, 석유로 알코올 등의 인화성 액체에서 발생한 가연성 증기. 아까 그랬죠? 요게 일단 기화돼서 탄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액면연소. 액면연소. 액체의 면이다. 이런 뜻이죠. 액면연소. 그래서 뭐 아세톤, 일리석유류, 알코올 등이다. 증발연소. 자, 분해연소입니다. 분해연소에서 지금 보시면 잘 봐.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게 뭐냐면은 비휘발성 액체입니다. 비휘발성 액체. 이게 잘 날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보면은 자, 쉽게 말하면 그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휘발유하고 우리 시험에 중유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가등경중. 자, 개솔린 휘발유. 등유, 우리가 보통 이제 석유난로 등유, 그 다음에 디젤차, 경유, 그 다음에 이제 후진거, 중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내려가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탄소의 수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분자량이 커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거워지는 거야. 그러면 내려가면서 휘발성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는 거지. 잘 안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해연소 그러면 비휘발성 액체다. 이건 뭐냐? 분자량 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얘가
분해될 열분이 됩니다. 이때에 분해시켜서 나와진 탈 수 있는 가스가 주변 공기랑 만나서 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일단 뭐냐? 무겁다 그랬잖아. 이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중의 단위가 뭐야? 없어. 밀도야, 밀도. 근데 물의 밀도를 기준 잡아서 물보다 2배 무겁다 같은 사이즈에서는 비중이 1라는 거야. 물보다 똑같은 컵에 담아놨는데 물보다 절반이다. 그럼 비중이 0.5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 상대값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아니라서 비중이는 비율을 말하는 거라서, 단위는 없습니다. 근데 비중이 무겁다. 그러니까 뭐냐. 그럴수록 점도가 어떻게 돼? 찐덕거리겠지 뭐. 무거우니까. 무거우면서 분자가 커지면서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지면서 찐덕거린단 말이야. 점도가 큰 액체 가연물질의 경우더라. 그래서 딱 나왔습니다. 중유 제일 많이 나와요. 글리세린, 벙커시유 이런 거. 자, 3,4석유류. 갑자기 나옵니다. 3,4석유류. 기준이 뭐예요? 그렇지, 인하점이죠. 그럼 뭐냐? 일로 갈수록 인하점이 높아져, 낮아져?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 붙기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일관성 있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큰 물질. 이런 경우에 분해연소다. 분무입니다. 분무. 뿜어내는 거예요. 분무기지, 분무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일명 앞에 봤던 거는 이제 액면연소가 있고 이건 뭐냐? 액적. 물방울이라는 거죠. 물방울이다. 그래서 액적연소란 말씀입니다. 미세하게 여기 나와 있구나. 액적과 미리파에서 표면적을 크게 했더라는 겁니다. 표면적을 크게 했더라. 이렇게 해버렸네요. 근데 커서 뭐가 좋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따만한 걸 갖다가 짠 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쪼갰단 말입니다. 표면적 넓어지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산소랑 닿는 면적 넓어지는 거죠? 반응 잘하라고. 네. 그래서 지금 뭐냐? 이걸 갖다가 액적화 시켰다. 이렇게 좀 안개같이 이렇게 만들었다. 공업적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오리피스가 뭔지 혹시 아세요? 오리피스? 회전번호 오리피스. 우리 오리피스 뭡니까? 오케이,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조금 제가 시간 되면은 베르농이 정리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액체가 지나는 파이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잠깐만 얘기할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정상 흐름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꽉 채워진 겁니다. 반만 차서 질질 흘러가는 거 아니고 꽉 채워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쪽은 면적이 넓어요. 이쪽은 면적이 좁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마만큼 밀려가면 여기는 이마만큼 밀려가야 돼. 그래야지 뭐냐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밀려간 액체의 부피가 같아져야 되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파이프의 굵기가 좁아지면 유속은 빨라진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리피스라는 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구멍이 있었고 이거 조절해 주는 겁니다. 칸막이로 생각하시면 돼. 그게 이제 오리피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갖고서 이제 표면적을 증가시킨다라는 거. 휘발성이 지금 뭐냐?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휘발성이 낮아야 되는 거지. 휘발성 낮으니까 점도는 당연히 커야 되는 것 같고요. 중질류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심연소. 이건 뭐냐? 심지지, 심지. 이건 심지입니다. 그냥 심지. 촛불 태우는 거. 다음에 자, 요것도 은근히 잘 나와. 요게 이제 고체에서의 연소에서 표면 연소, 직접 연소, 또 다른 말로 작열 연소라 그래. 작열. 안 들어봤어요? 작열. 자, 그래서 지금 뭐냐? 이거 뭐 산소겠죠, 당연히. 만날 건 산소밖에 더 있나? 산소랑 반응한다. 자, 그 다음에 불꽃 연소보다. 이게 여기 나왔어. 이거 보시면 돼. 숯이야, 숯. 짜글짜글하니. 그러면 아니 숯불에 고기 구워 먹어봅니다. 불꽃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직화로 가는 거야. 그냥 안 돼. 불꽃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냐, 일반적으로 뭐냐면 뭐 지가 분해되면서 탈 수 있는 가스를 뿜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뭐냐, 그게 가연성 가스거든요.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다. 물질 자체가 연소한다라는 거. 자, 당연히 불꽃 연소보다 속도가 당연히 느려야 되겠고요. 아, 왜 막 괄호 하나 있구나. 이거 직접이라 직접 연소. 아, 저기 써놨네. 그래서 표면 연소. 자, 숯불 떠올리면은 표면 연소, 직접 연소, 자결 연소 같은 말입니다. 숯 태우는 거 기억하시는 거고, 천천히 타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증발 연소. 자, 고체입니다. 역시나 고체예요. 자, 이 괄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무엇을 일으키지 않았답니다. 증발연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먼저 융해된 액체가 기화돼서 먼저 융해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증개된다. 그 다음에 탄다. 이게 뭐냐? 열분해입니다. 열분해. 자,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도 그래요. 유황, 나프탈렌. 자, 요게 이제 증발연소 같으면, 이게, 아까 파라핀이 오일 있고 양초가 있어요. 요건 이제 양초의 경우고, 요드. 아이어딘이라 그러는데 요즘에 이 말 안 쓰는데, 요드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본어입니다. 원래 아이어딘인데 일본 애들이 발음이 죽이잖아. 아이어딘 내가 어떻게 하다 이게, 요드 됐으면 이렇게 된 거야. 요드, 이런 말 안 쓰죠.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이제는. 그 정도가 있다. 그 다음에 분해연소. 이건 지금 봐봐. 요거는 고체 물질을 가열한 거예요. 지금 다시 보시면 잘 봐봐. 이건가? 자, 증발연소 고체 가연물. 그 다음에 분해연소 고체 가연물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증발 같은 경우 뭐냐? 열분을 일으키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얘는 뭐냐? 열분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열분해, 이거 똑같이 열분해요. 분해를 일으켜서 나와진 분해가스, 가연성 가스를 태운다라는 거. 그래서 목재, 종이, 석탄 정도. 이게 뭐가 나왔지? 종이가 나왔죠, 아마? 종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분해연소에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자기연소. 다른 말로 일단 봐봐. 가연물이 분자내에 뭘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열분해서 가연성 가스와 누구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게 있습니다. 자, 자기연소.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게 내부연소란 내부연소. 이거는 용어를 자기로 내든가 내부 내든가 지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좀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 게 낫지 않느냐. 내는 놈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 당연히 뭐니까 산소죠. 산소를 갖고 있더라. 열분해에서 생성된 가연성 가스와 지금 뭐냐 말씀드린 산소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그래서 여전히 산소가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얘가 질식소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이어가는 거죠. 또 나왔네요. 이거 또 나왔어. 아까 질소 끼는 거. 몇류? 오류 위험물 되는 거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자, 백파이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연료의 분출 속도가 타는 것보다 어떨 때? 느려. 그래서 불꽃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가스의 양이 너무나 많을 때, 적을 때. 야, 빨리 좀 나와. 불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잘 봐. 노즐의 부식으로 분출구멍이 커진 거지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커지면 잘 나온 거 아니야? 얘기했잖아, 방금. 커지면 속도가 느려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좁아야지 슉 뿜어내는 거라고. 넓어지면 슬슬 기어나와. 그래서 커진 겁니다. 느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소 속도가 타는 게 나오는 속도보다 어떨 때 빠를 때죠. 오케이? 나오는 것보다 빨리 타니까 불이 야, 왜 이렇게 안 하고 따라 들어간다 그랬잖아. 오케이.
자, 선화 리프팅 아까 말씀드린 거. 그래서 뭐냐? 연소 속도가 혼합 요보다 지금 뭐냐? 어떨 때 이거는 타는 게 나오는 것보다 느릴 때지, 느릴 때. 예, 느릴 때. 거꾸로 말하면 뭐냐? 이게 미리 막 뽑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불꽃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슉 해갖고 떨어져 나가는 거. 그리고 더 나가서 너무 빨리 저 뿜어내. 그럼 어떻게 돼? 꺼져버리지. 그럼 블로우 오프 되는 거. 블로우 오프. 그래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연료가스의 분출 속도가 더욱더 빨라져서 그래서 이 블로우 오프 가지 현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대표가 뭐 있을까? 양초 끄는 거. 떼어버리는 거죠? 네, 양초 끄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에서 플래시오버. 플래시오버 백트레프트는 이거는 뭐, 3번에 2번은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의 취미가 있는데, 제가 캠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캠핑을, 시간만 되면 이제 캠핑을 가는데, 캠핑 가서의 하이라이트는, 혹시 우리 캠핑 다니는 분 계신가? 자, 캠핑 갔어요. 하이라이트는 뭐 같아? 그렇지, 불질이지, 불질. 근데 요새 불질 하다가는 작살 납니다. 그래서 국립이나 국공립에서 지자체 하는 거는 안 되는 데가 되게 많고요. 되더라도 당연히 이제 화를 써서 안전하게 하는 거고, 사선은 좀 되는 데들이 많고. 자, 근데 딴 얘기하는 게 아닌 거고, 제가 이제 난로, 화목난로, 이렇게 뗍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고체열로 넣고서 이제 불 붙이고서 이제 좀 불 붙어요. 이제 넣고 나서 불이 이제 충분히 이제 붙고 났어요. 그러면 떼면은 이게 이제 깜빡 있으면 그게 잘 탄단 말이야. 그러면 아이고 장작 빨리 넣어야지 하는데 이게 이제 불꽃이 좀 죽었어. 근데 이제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난로 안에 온도는 한 7, 800도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장작 하나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불이 붙으면 연기가 좀 빠지죠. 근데 처음에 연기 좀 난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훅 하고 붙어버려. 훅 하고 붙어버려, 이게. 그럼 무슨 얘기냐? 그냥 난로 안에서 아래부터 갈때 조금 불꽃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뭐 숯이 많이 있는 상태에 집어넣잖아. 그러면 이따 한 방에 훅 하고 붙어버린다고. 그게 일종의 플래시오버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에 동영상 보셨죠, 이거? 유튜브에 가면은 플래시오버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야. 외국에서 이제 소방관들이 한 건데 컨테이너 이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서 이제 뭐 소파도 놓고 이렇게 이제 불 붙이고 이제 하는 거 있어요. 그거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얘가 애시당초에 먼저 이제 조금 갈돼서 안에 온도가 충분히 높아져야 되는 거야. 그랬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럼 무슨 얘기냐? 소파에서 불이 조금 시작됐어. 그래서 열기가 쭉 타고 올라와. 그러다가 이쪽에 있는 뭐 화분도 있고 가구 있는 거죠. 이쪽서 불꽃이 직접 한다고 한 번에 훅 붙어버리는 거. 그래서 화재가 나는 경우에 이제 처음에 이제 플레임오버 이제 롤오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오버가 터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딱 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타는 거란 말이야. 본격적으로. 예. 최성기에 가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대류로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뭐 불이 나는 경우가 뭐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죠. 엊그제도 또 보니까 또 4인 가족이 요즘엔 자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뉴스 봤어요? 예. 기가 차더라고. 30대 부부였죠, 아마. 그 집에서 주택에 사고 났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가스레인지에서 뭐 나는 거나 이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래쪽 뜨거워진 게 이제 쭉 올라가죠. 전체 온도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 탈 수 있는 가스가 축적이 되는 거야, 이게. 일단 쌓여. 그리고 농도가 증가해서 연소 범위 내에서 이제 불 붙을 정도까지 간단 말이야. 도달해서 어느 한순간에 딱 붙는 거죠. 훅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량의 복사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방에 퍼지면서 아래쪽부터 해서 전체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요거는 안 써놨는데 이때부터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물론 찔끔찔끔 탔지만은 초기에 타는 건 뭐냐면 온도를 높여주는 거고요. 이제 한번 딱 불 붙어버리면 이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지요. 갑자기 질문 갑니다. 이렇게 해서 최선기에 막 갔거든요. 이때에 요걸 갖다가 그럼 화재 종류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지요. 연료지배형, 환기지배형.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연료지배로 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징 몇 가지 정리해놨군요. 자, 보시면 지금 뭐냐? 순발연소라고 한 방에 붙었거든요. 전실화재란 말 쓰죠. 전실화재.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온도 상승, 이거 온도 상승이다. 온도 상승에 한 방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훅 하고 붙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뭐 평균적으로 이거는 그냥 한 500도씨 정도쯤 돼야 되고 산소 농도가 자 여기서 하나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이쯤 되면요 이 안에 산소가 좀 많은 상태, 적은 상태야? 적은 상태야. 이것도 씨.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타면서 산소 좀 썼거든요. 네, 그래서 산소 농도가 평균치보다 확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충 잡아서 한 10% 정도. 근데 선생님 그럼 불을 왜 안 꺼집니까? 평균적으로 10%쯤 된 거고 이미 붙어 있는 거에서 열을 내고 있는 거, 연쇄 반응이 좀 같이 나고 있는 거고 이런 겁니다. 획일적으로 질식수가 15%면 꺼진다는데 그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지금 뭐냐? 요거는 이제 요게 좀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발생 단계가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발생을 하면 최선기로 들어가는 건데 성장기에서 최선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확 붙어버리면 이거 대책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과거 기출에서 보면은 성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참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성장기 때 소위 이빠이 가열되고 확 붙어버리면서 최선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온 게 뭐 팔라가 되는 거니까 그냥 성장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붙어버리면 거의 한 8, 90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한 800에서 900도 정도. 자, 다음에 이때 그러면 공급 요인이 뭐가 되겠어 지금? 열이야, 연료야, 동그라미 쳐버렸네. 열이다. 열이 축적되는 거, 열이 공급되는 겁니다. 산소 아니에요. 그다음에 폭풍이나 충격파가 이게 있다 없다. 이거는 없어. 있는 게 뭐야? 백드래프트죠. 네. 이 플래시오버하고 백드래프트는 둘 중에 하나 나온다고 봐야 돼. 이거 기출문제가 10문제도 넘어 진짜. 그래서 저도 이제 뒤에 이따 좀 드릴 거지만요. 되게 많습니다. 자, 백드래프트는 여러분들 다 보셨지, 영화? 봤죠? 그거 진짜 다시 보세요. 그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히트를 못했어.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왜 그런지는 전혀 모르죠. 네, 저는 기억납니다. 그 영화 개봉한 연도까지 기억나. 그게 터미네이터 2하고 동시에 개봉했어. 내가 아주 그 기억이 선명을 해. 네, 그래서 터미네이터에 밀려서 안 된, 좀 흥행은 안 된 영화인데 굉장히 좋은 영화야. 근데 뭐, 들어보니까 진짜 얘기는 아니랍니다.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샌프란시스코인가? 하여튼 지역에 소방대 이제 뭐 예산 감축해서 줄이기 때문에 그쪽에 소방관이 이제 불을 많이 내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실제로 그러면 안 되지. 빵가 그랬다가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아주 스토리를 잘 만든 영화인데 자, 이게 말 그대로 그치. 국내 영화에 개봉할 때 제목이 분노의 영유야. 영유야, 영유. 그래서 내용 아주 간단하지요. 이제 불이 났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이게 이제 뭐 찌끔찌끔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적으로 산소가 부족 상태 가는 건데, 부족 상태 가다가 이게 뭐냐.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산소가 넘어서 이제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백드래프트, 역류란 뜻이죠. 그래서 소화 활동에서 화재 실행 문을 개방할 때 신선한 뭐 공기로 봐도 괜찮고 산소로 봐도 괜찮고 공기나 산소나 정확히는 공기라고 해야 되겠네요. 공기 속에 산소가 포함된 거니까
가연성 가스가 단시간에 자 폭발적으로 훅 하고 나와지죠. 그래서 진짜로 그 뭐 물론 영화니까 좀 약간 좀 뭐 영화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열어서 사람이 튀어나가는 것처럼 뭐 제가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폭발적으로 분출한다는 거. 그래서 당연하게도 실내가 충분히 가열되라. 제일 첫 번째 가열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누가 터진다고? 가스 터지는 거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가 축적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두 군데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최선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초기에 찔끔찔끔 아니면 감쇄기. 예, 이건 둘 다 가능한 겁니다. 백드래프트는요. 막말로 언제 문 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안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가스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가 부족한 거야? 산소가 부족한 거잖아. 이때 산소가 들어온 거야. 확 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근데 보통 보면요. 시험에 나온 것 따지면 뭐냐면 감쇄기가 됩니다. 가연성 가스가 더 많이 축적이 된다는 거. 자, 당연히 진행이 빠르고 뭐 온도 상승, 팽창, 압력 상승 일으킨다. 폭풍 당연한 얘기고 공급 요인은 뭐냐? 산소 공급이죠. 그때는요. 백드래프트. 영화 참 되게 잘 만든 영화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래 뭐 그냥 한번 정리해 놓은 거니까 뭐 읽어보세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아 근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그치 이 백드래프트 요거가 나올 때 지금 뭐냐면 일단 뭐냐면은 이거를 개구부 이걸 이제 뭐냐면 빼내야 되는 거죠. 뭐 털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라. 또 뭐 여기서 이제 가스 차단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측면 공급도 있고 뭐 냉각도 있고 많이 있고 또 이제 뭐 징후 같은 건 제가 시간 관계상 안 넣어놨는데 대표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아래쪽에서 이제 조금 검은 연기가 좀 흘러나오기도 하고 문이 굉장히 많이 가열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도 시험이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그 한번 제천 사우나 그 작년인가요? 제천 그게 벌써 그렇게 됐구나. 아,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그거 살고 싶다도 한번 했잖아, 그지? 자, 이제, 그때의 막 되게 말이 많았잖아. 뭐, 서방대가 뭐, 시원찮게 했네. 왜 2층에 있는데 뭐 안 깼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백드래프트를 막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거 2층에 있는데 거기다 물 그냥 쏟고 유리 깨버렸다. 그럼 정말 입에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자, 불났어요. 불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연기 빼는 얘기입니다. 자, 스테이 이펙트. 자, 굴뚝 효과. 큰 건물에 불이 이렇게 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지금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더운 게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걸 잘 들어요. 안에도 일기압, 바깥쪽에도 일기압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럼 뭐냐? 이 안에 공기량은 일정하다라는 거야. 근데 더워진 공기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위쪽의 압력이 높아져나가죠. 높아지는 거야. 아래쪽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게 고층 건물인 겁니다. 자, 이거 집 아니면 고층 건물이야. 건물 내부하고 외부에 밀도가 온도차에서 건물 내부에 더운 공기, 자, 더운 공기 올라갔습니다. 찬 거 밑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찬 거. 근데 이것도 또 오해가 있어. 보면은 선생님 밑에도 뜨거운 거 아닙니까? 더운 게 올라가서 위쪽에 좀 덜 뜨거운 게 내려온 겁니다. 일종의 대류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순환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온도차가 커야지 잘 일어나? 제어가 잘 일어나? 당연히 커야 잘 일어나지. 당연히 커야 되는 거죠. 큰 겨울에 잘 나옵니다. 자, 옆굴뚝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옆에서, 그러니까 옆방에서 불 난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옆방에서 옆이 뜨거운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대로 일이 벌어진다. 옆굴뚝이 되는 거. 근데 이때 지금 뭐냐? 여기에서 이제 인자, 이것도 한번 다 출제된 겁니다. 자, 굴뚝 효과가 크려고 하면요. 건물 높이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죠. 그래서 높이는 당연한 건데 높이가 클수록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 온도차가 클수록의 굴뚝효과가 크게 나온다는 거. 외벽의 기밀도.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기밀도라는 말이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이 빌딩하고 우리 주택하고 벽 두께 달라요. 건축법상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기밀도가 크다 그러면 그만큼 안과 밖의 온도차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차단이 잘 되는 거란 말이야. 기밀도 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층간에 공기 누설이 잘 돼야지 효과가 커, 작아야지 효과가 커. 이건 작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굴뚝 효과에 주는 것들이 이런 내용도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높이 높을수록에 온도차 클수록에 기밀도 클수록에 굴뚝 효과 잘 나와. 근데 공기 누설이 안 돼야 잘 돼라는 거 정도. 자, 중성대. 그래서 이제 중성대가 나오죠. 그러면, 자, 지금, 자, 불 났다 그랬습니다. 불 나서, 자, 연소에서 온도가 상승한다. 그래서, 자, 지금 고온의 기체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천장 쪽으로, 상부 쪽으로 간 건데, 온도 높아진 겁니다. 온도 높아져서, 위로 올라간 겁니다. 더운 공기. 무엇에 의해서? 부력에 의해서. 부력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밀도 차이에서는 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체는 당연히 어떻게 돼? 더운 건 팽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고압이고 저압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실의 상부는 바깥쪽보다 압력이 높아지고요. 아래쪽은 낮아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냥 바깥쪽이 1기압이라고 쳐. 그러면 그냥 무식하게 하자. 여기 1.5가 되고 여기 0.5가 됐다고 쳐. 그러면 어떻게 돼? 1로 내려오면서 압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 1기압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냐고. 이게 뉴트럴 존이라는 거죠. 이게 뉴트럴 존, 이게 중성대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제 중성대 위쪽은 실내 정압이 위쪽은 높고 실내에서 기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자,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런다고 바람이 왜 부느냐? 기압 차이에 의해서 고압수 저압으로 공기 흐름이 생기는 게 바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고압이 되고 이쪽이 상대적인 저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간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불 났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터버렸네? 그럼 여기는 바깥쪽이 고압이잖아. 여기 터버리면 오케이 하고 그냥 돌아버리는 거죠. 불 더 잘 나는 거지. 큰일 납니다, 이건요. 중성대 이야기.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중성대 위쪽은 실내가 바깥쪽보다 압력이 높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실외에서 기체가 들어온다. 그래서 중성대 상부는 열과 연기로부터 생존할 수 일단 없다가 되는 거야. 그지? 예. 없는 데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있는 지역이 되더라. 그리고 지금 같아지는 쪽에, 여기구나. 여기 중성대가 되고, 천장 쪽에 고온가스랑 바닥 쪽에 찬 공기의 경계, 이거 불연성면. 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어떡하라고? 연기 빼라고요. 연기 빼라고. 위에서 빼, 밑에서 빼. 위에서 빼라 그랬지. 알아서 빼면 되지. 다 죽으면 되니까 큰일 납니다. 위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고 나머지 거는 쭉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자, 폭발 갑니다. 폭발. 자, 폭발의 종류가 연소 폭발. 일단 폭발이라 그러면 일단 당연히 비정사들이 연소지요. 그래서 보면은 요게 그냥 연소 폭발. 이거 산화야. 외워 그냥. 산화, 똑같이 산화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분진 폭발, 분무 폭발, 분진 폭발, 이거 갱도 폭발 같은 거. 옛날에 그런 일 되게 많았다 그러지,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은 탄광이 관광지로 변했잖아요. 옛날에 이제 안 그랬죠. 갱도에서 담배 피다가 이제 폭발 많이 나왔다고 그래.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분해 폭발, 분해 반응시, 분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종류 몇 가지. 그래서 산화 폭발의 가스, 분진, 분무. 특히 이제 분진, 가스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자, 분해 반응 시 화학적으로 분해 반응 시에 발생하는 열과 압력에서 피해를 준다. 뭐 산화에틸렌, 아세틸렌. 요게 아세틸렌 가스, 아까 용접 가스, 뭐 히드라진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당연히 뭐 분해성 가스죠. 아이고, 근데 이거 속이 좀 안 좋네. 그 다음에 디아조 화물 같은 이걸 자기 분해성 가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냐. 단량체가 고분자를 형성한다. 폴리머, 중합 반응이라 그래요. 중합, 폭발. 그래서 중합 시에 발생하는 중합열. 똑같이 중합 시에 발생하는 중합열이다.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중합 반응이 뭔지는 알아요? 이게 제가 이제 뭐 저랑 했으면은 말씀드리는데 조금만 설명할게요. 조금만. 플라스틱, 비닐, 나일론 같은 게 다 전부 다 이제 고분자 중합체가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끄집어내? 석유에서 꺼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대표적으로 얘가 있어.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이게 단량체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하나 있어. 이게 이제 에틸렌이야, 이게 바로. 여기 이제 수소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있어. 근데,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제 선 하나 그리고 두 개 그린 게 이제 우리 이과 학생들이야 뭐 당연히 이거 이중결합이고 단일결합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과 학생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거 터져. 그래서 이렇게 선이 나와져. 터져. 이 선이 나와져. 이렇게 쭉 붙어버리는 거야. 쭉 붙는 거야. 그래서 중복되어 합해진다. 그래서 중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 중합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뿜어낸다는 거. 화학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절대로 믿지 못하는 말이 있다. 이거 믿지고 파는 거예요. 이 말은 믿지 말라는데 아니야. 믿지고 팔 수 있어. 근데 진짜 안 하는 거 있어. 본전치기는 안 합니다. 내가 100원에 띄워와서 110원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때에 따라서는 100원에 받아왔는데 90원에 팔 때도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쥐고 있다가 보관료 나오고 뭐 하느니 손해보고 던지는 게 나은 거야. 근데 하나만한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화학 반응 안정화되는 게 뭐냐면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뿜어내면 발열 반응이고 들어와서 진행되면 흡열 반응이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지금 뭐냐? 이게 중합 반응 시에 발열 반응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열을 뿜어낸다는 거야. 그 정도로만 기억. 뜻도 모르잖아. 이게 중합 반응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염화비닐, PVC 같은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촉매 폭발이겠네. 뭐 촉매 예한 폭발이다 정도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증기 폭발, 수증기 폭발. 이것도 학생들이 와서 또 질문하는 거야. 선생님 증기가 수증기 아니에요? 환장하겠네 진짜. 누가 저 들을까 무서워. 아니 이건 말 그대로 수증기가 되는 거고 증기는 이 세상 너는 그러면 기체가 그러면 수증기가 다냐? 다른 증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증기하고 수증기는 다른 거죠. 증기 중에 수증기가 따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증기 폭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증기라고 그러면 액체가 어디 안 써놨냐? 일단 기체가 돼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기화죠, 기화. 그래서 부피가 팽창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고압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물, 유기액체 또는 액화가스들이다. 그래서 지금 뭐냐? 순간적으로 기화될 때 나온다. 증기 폭발. 수증기 폭발 얘기 나오는데 이제 이게 뒤에 가면 또 위험물 쪽에서 이야기가 좀 될 것인데요. 보시면 이게 용연금속 같은 고원 물질이 용연금속이야.
쉽게 말하면 쇳물이야, 쇳물. 이게 물이나 혹은 물을 하면 액체에 대량으로 확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이 끓어버리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쇳물이 조금 있고 물이 많아. 그러면 이게 식어버릴 거 아니야. 근데 쇳물이 더럽게 많아. 물은 얼마 안 돼.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물이 어떻게 되겠어? 끓어버린다고. 여러분들 어디야? 난로에 요즘에 학교들이 뭐 가지도 않지만은 학교에 난로 피는 경우 없는데 없잖아, 그죠? 근데 난로에다 물방울 동글동글하게 막 튀잖아, 그지?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이게 무지하게 뜨거운 거야. 그러면 이게 딱 닿자마자 액체 표면, 그 물방울 표면에서 기화가 되는 거야. 그게 기화가 되면서 이게 수증기가 확 올라오는 과정에서 아직 기화되지 않은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동그랗게 해서 막 튀는 거라고. 아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뭐냐? 수증기 폭발. 아주 뜨거운 쇳물에다가 물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들어간 물이 순간적으로 기화돼 버리는 거야. 그렇게 터져버린다. 그게 수증기 폭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 이는 급격한 무엇에 의해서 뭐 된다고? 물이 수증기 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상이 달라진다. 페이즈. 상 변화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수증기 폭발이다. 정도. 보일러. 자, 보일러 있습니다. 고압의 포화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이제 동체의 일부분이 쉽게 말하면 크랙이 간 거야. 그러면 용기 내의 압력이 약간 금이 갔어. 그럼 안에 압력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니까 이게 이 포화수가 어떻게 된 거야? 기화되기 쉬운 거라고. 자, 이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압력솥의 원리 뭐야? 원래 물은 일기압 조건에서 100도씨면 끓잖아요. 근데 압력솥은 자, 이렇게 합시다. 90도에서 끓어, 110에서 끓어. 110에서 끓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할게요. 자, 지금 이제 물이야. 지금 100도씨가 됐어. 그러면 이게 1기압이면 지금 끓고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덮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1기압이 아니고, 이게 얼마더라? 1.3기압인 같은 그 정도까지 가면은 이게 증발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압력을 높이니까 이 물이 증발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100도씨가 더 끓지 않고 한 110도 정도, 113도 정도까지 가서 그때부터 끓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고온에서 쌀을 익히는 거란 말이야. 그게 압력솥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갑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끓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낮아지면 쉽다. 그래서 이걸 보일러로 보자고요. 그러면 보일러 쪽에 압력이 높았는데 깨진 거야. 금이 간 거란 말이야. 압력이 떨어져. 증발 잘 돼, 안 돼? 잘 돼. 그래서 압력이 떨어지면서 기화가 잘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게 터져버리는 겁니다. 보일러 폭발. 그 다음에 이거 콤마가 아닌 거고, 이건 제가 가로넣기를 하려는데 이거 좀 빠졌는데, 전선이 있어. 근데 자, 하나 물어볼게. 이걸 내가 하나 물어볼게. 구리하고 알루미늄하고 둘 중에 하나야. 전선 폭발은 어디서 일어나? 알루미늄이야. 이거 전선 폭발 한번 나온 적 있어. 구리 전선에 과전류가 흘러서. 아니야, 알루미늄 전선인 거야.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도선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재 조사 가서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불 났어, 불 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화재 조사, 이거 불 왜 났는지 바로 원인부터 찾습니다. 또 뭐 피해 상황, 뭐 이제 또 사상자 쫙 조사해야 되는데요. 바로 원인 중에서 특별히 가스는 쪽에서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럼 이제 뭐냐, 콘센트 까본단 말이야. 콘센트 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왜 몇 년 전에 뭐 대구 서문시장에 재래시장에 그 화재 같은 경우들, 그러면 잘은 몰라. 그때는 관심 없이 들었어. 그때 이제 재래시장에 문화발식 빼앗은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그 들어본 적이 관심 없지. 그때는 소방 준비할 때 아니었구나, 그지? 이게 뭐냐면 이거 알고 계세요. 자, 전깃줄이 있습니다. 전깃줄이 있으면 도선에 허용 전류라는 게 필요해. 잘 봐. 이거는 이게 DC 몇 볼트냐? 이게 몇 볼트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전류를 많이 안 쓰단 말이야. 도선이 가늘면 돼. 더 쉽게 말할게. 물을 조금씩 깔아놓으면 파이프 좁으면 돼. 근데 물이 많이 갈라 그러면
고압으로 쏴주면 되지만 이 파이프 쏴주면요 파이프 터질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파이프 굵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많은 전류가 흐르려 그러면 도선이 굵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39 멀티탭 3959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최대 사용 전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 220인데 계산하기 좋게 200이라 그럴게 그냥 내가. 그러면 우리가 200V 쓴다고 쳐. 근데 거기에 39 멀티탭에 허용 사용 전력이 1000W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200V 전압에 꽂아서 5A까지를 쓰게 하라는 거야. 이게 전력이 되는데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되짚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물을 쓴단 말이야. 뭐 이렇게 물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얼마 쓰는지 합쳐서 5A 이상 흐르지 않게라는 거야. 그럼 뭐냐? 이 메인 도선에 5A 이상을 그러면 10A 꺼졌다. 안 꺼져 괜찮아. 근데 이 도선이 충분히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건 5A까지라는 거야. 근데 10A 이상을 쓰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도선이 과열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봐봐. 요즘에 마트에 가면은 여기 스위치 이렇게 있는 거 있어. 요즘에 많이 있지.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 같은 건데 어떤 건 좀 비싸고 어떤 건 좀 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당연히 끄고 저 하는 것만 키고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안에 퓨즈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과전류를 넣어버리면 지가 떨어져 버리는 거라고. 싼 거는 그냥 켜져 있어. 불 나면 되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갑니다. 여기에 한도 이상의 이게 과전류인데 대전류란 말이 뭐냐면 어차피 오버된 건데 과전류가 그러면 5A 쓰는 건데 10A 흐른다고 바로 불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흘러버린 거야. 그러면 요즘 같으면 뭐냐? 누전 차단기가 있잖아. 과전류 하면 떨어지잖아. 근데 옛날에 공사한 데는 안 돼 있는 게 많다고 막 갖다 끌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선에 10A까지 흐를 수 있는 건데 20, 30 흘러버리는 거야. 그럼 불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일로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전선 같은 경우에 이제 뭐냐면 이게 심하면 폭발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학생들의 질문이 선생님, 알루미늄 전선 써요라고 한다고. 이거는 집에선 잘 안 쓰는 거고 고압선 같은 경우에 과전류 같은 거를 때 왜냐하면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비싼데요. 고압선 같은 경우 굉장히 굵잖아. 구리 해버리면 쳐져버린다고. 그래서 가볍게 알루미늄을 쓰기도 합니다. 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구리하고 알루미늄 나오면 알루미늄이야. 그렇게는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정말 몇 년 전에 저희 집에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우리 형제 다 이민을 갔어. 근데 겨울에 이제 노인들 사는 집이 이제 좀 오래된 연립주택이 재개발하는데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 가셔. 그래갖고 누나가 이제 뉴질랜드 이민 가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야 너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와갖고 보일러 저 또 얼지 모르니까 네가 불 한 번씩 키우고 와. 그래갖고 알았어. 그 이제 몇 년 전입니다. 한겨울에 뒷집이 굉장히 춥죠. 그래서 보일러 한번 돌리고서 그 다음에 전기 히터 하나 있었던 거야. 근데 왜 내가 또 아낀다고 히터도 안 써. 근데 보니까 이제 그게 2,500W인가 그래. 근데 내가 좀 아니까는 이걸 이제 에어컨 전기 많이 쓰니까 거기다 꽂았는데 선이 짧은 거야. 그래갖고 에이씨, 그래갖고 내가 대충 집에 있는 거 선 잘라고 이제 해서 꽂아놓고서 이제 하고서 노트북 좀 보다가 이제 한 2시간 있다 이제 갔어. 근데 아이씨, 거기다가 저 마우스를 놓고 온 거야. 엄마 집에다가. 아씨. 그래갖고 이제 뭐 빈집이니까 그냥 갔어. 근데 그 집이 재개발하는 집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정확히 연립주택이야. 겉에는 빌라 써있고 실제 연립주택. 근데 올라가는데 약간 고무탄내 나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근데 이제 아래층은 이미 이사 갔고 아래층에 한 집 있었구나. 하여튼 뭐 나는 거서 그래갖고 문을 딱 열었어. 와, 이게 백드래프트야. 뽀해 거실이.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이게 2000W 2500 같은 건 쓴다 그랬잖아. 근데 대충 전기줄 자른 게 그냥 얇은 거야. 우리 그냥 흔히 쓰는 거야. 110짜리. 그거를 꽂아 놓고서 가니까 과전류가 흘러버린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살살살 녹아서 기화되는 거야. 뽀예. 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야, 진짜 죽을 뻔한 거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뜩 집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뽑으려고 그냥 손에 쑥 녹아버려. 뜨거운 줄
그 순간에 조금만 농도가 올라왔으면 퍽 하고 불 붙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차단기가 그때 이제 그게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 녹아서 스파크 딱 튄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집안은 스파크 튀는 순간에 차단기가 떨어져. 이미 끝난 거야. 이미 가연성 가스가 차버린 거야. 그때 불 붙는 거야. 야,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또 뭐 분해 폭발. 자, 지금 보세요. 이거는 뭐냐? 공기나 산소랑 섞이지 않더라도 가연성 가스 다 써놨네, 씨. 그래서 산소가 없어서 폭발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없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분해성 가스 아세틸렌 또 나오네요. 자, 분무 폭발. 고압의 유압 설비로부터 빠져나온 가연성 액체입니다, 액체. 액체가 지금 뭐냐? 액체가 물방울이야. 우리 저기 불 끌 때, 무상주수가 무슨 말이야? 그렇지, 뽀얗게. 연무 낀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분무야. 안개. 그래서 물방울입니다. 미세한 액쪽으로 난다. 자, 그래서 분해 폭발, 분무 폭발이 있어요.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분진, 먼지 터지는 겁니다. 먼지 터지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지금 뭐냐면은, 가연성 고체의 미분. 아주 작은 가루가, 자, 상한계야, 하한계야? 시작부터 상한가 아니야? 하한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한계 농도 이상으로 올라와져서, 이제 뭐냐? 산성화탄광이랑 만나서 터진다. 대표적으로 탄광의 갱도 아주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 공장도 뭐 합금 분쇄 이런 건 좀 뭐 그런가 보는데 밀가루 공장 은근히 나옵니다. 그래서 분진 폭발에서 탄광갱도 밀가루 공장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당연히 특징 얘기 나와집니다. 얘가 분진 폭발, 그러면 가스 폭발에 비해서 연소 속도나 연소 속도 압력이 가스보다는 작겠지. 그지? 가스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걸 한번 같이 쭉 이어진 얘기입니다. 이게 연소 시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가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슬슬 타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연소 시간이 길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폭발이 약하고 좀 느리게 쭉 간다. 한 방에 빡 하는 게 아닌 거고, 후 간다. 그래서 에너지는 좀 작고 파괴력과 타는 정도가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슬슬 간다. 뭐 탄화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뭐, 그 다음에 이거 분진이 안 되는 거, 않는 물질에서 보면은, 자,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일단 칼슘 끼면 안 된다. 뭐 탄산 칼슘, 수산화 칼슘, 뭐 생석회, 소석회, 뭐 시멘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석도 탄산 칼슘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외우실 때 외우시더라도 칼슘이 끼는 거는 분진 폭발 안 된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십니다.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짜잘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레비. 이것도 블레비도 역시나 유튜브 영상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자, 뭐, 액면, 보일링, 리퀴드, 익스펜딩, 베이퍼, 익스플. 야, 이거 뭐 말도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액화가스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가 있습니다. LNG가 잔뜩 있어요. 아이씨, 근데 불 났네. 그러면, 이때 이제 봐봐. 이게 불이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압력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두 번이 폭발이 나는 거지. 제일 먼저 어떻게 돼? 이게 크레이크 간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탱크가 이제 짜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온도가 상승을 해서 급격한 기화 때문에 압력이 상승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탱크가 깨지는 겁니다. 이거는 폭발 중에 물리적 폭발이야. 그리고 이제 확 새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훅 하고 이제 이 보석구름을 만들어 버린 거죠. 파이어볼.
그래서 여기서 화학적 폭발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블렙이, 블렙이 뭐 아주 많이 나와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LNG 가스 통이 불나갖고 이제 이것이 탱크가 과열되고 탱크가 이제 깨지면서 나와서 터져 나간다는 거. 요게 몇 년 전에 일산에서 한번 그 사고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외국인이 뭐 해갖고 뭐 당시에 뭐 이제 뭐 외국인 마녀 사냥했다 뭐 그런 얘기가 기억나지 뭔지는. 그거 뭐 날렸잖아. 뭐 풍등이가 뭐 비싼 거 날려갖고 사고 난 거 있었잖아. 예. 자, 블렙이 자주 나와집니다. 자, 요번에 그 이천 같은 경우도 일종의 폭발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고 터지면서 2008년인가 냉동창고 화재. 제가 화재 난 다음 날 거기를 지나갔는데, 와, 진짜, 야, 진짜 이게 불난 게 아닌 거고 폭격 맞은 것 같아. 그게 그 철제로 돼 있어요. 근데 와, 일단 굉장히 커. 근데 이게 다 쭈그러져 있더만. 그 내가 당시 이제 집사람, 야, 이거 불나 저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무너지진 않았는데, 와, 지금 도 폭격 맞은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도 일종의 폭발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아래쪽에서 지하층에선가 신나지 아마? 톨루엔 성분. 그걸로 유전기가 차버린 거잖아. 그랬다가 아마 용접 불꽃 튀어서 돼버린 거 아니야. 아, 이거 그건 폭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제가 당시에 이제 친구들하고 있었던 막 속보만 막 뜨기 그래서 뭐가 또 코로나야?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는 야, 뭐 2000 사고래 그러면서 한 친구가 한 거. 야, 근데 불났는데 죽냐? 그래서 근데 불났는데 가봤어? 저게 불나서 가스도 아니야. 저건 폭발인 거야.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화재 나서 사람 사망하는 게 뭐 막말로 터 죽습니까? 가스야 두 모금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아마 정말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저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 저거. 저 산 사람 아마 없을걸? 저거 당시 첫날에 뭐 이건 30몇 명이었죠. 첫날 나온 게 18명인가 뭐 당장에. 근데 내가 그랬어. 저거 정말 안 된 얘기인데 저거 다 죽었을 거야 한 방에. 근데 뒤에 가면 또 그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상자가 있잖아요. 사망자 말고 사상자 있잖아. 근데 자 당장에 그래요. 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병원으로 옮겨서 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몇 시간 이내에 사망으로 봐? 오케이, 72시간까지입니다. 72시간 내에 사망하면은 그 화재의 사망으로 본다.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좋은 예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사고 난 예로 들어야 되니까 조금 좀 그래요. 예. 자, 폭연하고 폭갱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폭연은 뭐야? 느리게, 아주 느리게 서서히. 폭발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좀 딴 얘기하다가 오케이. 폭발한 게 하나 안 했네요. 오케이. 자, 폭발한 게 당연히 자, 하한계입니다. 한계인 거니까 하한계, 상한계 있어야 되고요. 펄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상한계입니다. 상한계.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상한계인 거니까. 상한계, 이거를, 자, 농도 이상이잖아. 농도 이상. 여기 있잖아. 그 이상의 농도다. 아까 얘기했잖아. 폭발됐건 연소화됐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넘어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온도 높아집니다. 당연히 넓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있습니다. 압력 높아지면은 둘 다 높아지는데 하한계가 범위 커지는 거죠. 하한계가 낮아지는데 하한계는 당연히 낮아지고 상한계는 높아지는데 상한계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됐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압력이 증가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이 갭이 커지는 건데 하한계는 조금 내려오는데 상한계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로 외우지 마시고. 자, 다음에 산소량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뭐냐? 증가하겠죠. 이거는 뭐
폭발 한계. 그러니까 뭐든지 뭐냐, 연소가 됐건 폭발이 됐건 뭐냐, 그 한계치 내에서 상한계, 하한계 사이에서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히 뭐 온도는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압력 얘기해서, 어차피 갭은 커지는 건데, 하한계는 조금 내려가는데 상한계 많이 올라간다 정도까지는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폭연, 폭갱. 이제 폭연 이야기. 당연히, 나오는 건 폭갱이 나오죠. 근데 폭갱으로 전이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압력이 수기압 정도라는 거야. 아까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 폭염 같은 경우에 난류 확산도 있지만은 지금 뭐냐면 그 화염면의 전파가 여기 하나 들어갈 거.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분자량이나 난류 확산량을 많이 받는다. 자, 저 분자량 하나 꼭 하나 넣어주시고. 자, 폭갱이죠. 폭갱 이야기. 그래서 이게 이제 음속을 넘어간다는 거야. 이게, 왜 빵소리 나느냐. 소닉 붐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씩 나야 되는데 이게 한 방에 몰려났을 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꽉 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총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공이가 땅 때려서 얘가 터지면서 이걸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 속도가 음속을 넘어가기 때문에 빵 소리 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당연히 빠를 때가 되는 거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참고로 음속이 얼마예요? 상온에서 한 340m가량 가는 거죠. 근데 이거로 따지면 마하 3에서 한 10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엄청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압력은 이건 뭐 그냥 커도 그냥 무지무지 큽니다. 무지무지 큽니다. 요건 단위가 요거 제곱이 들어갈 건데 좀 빠졌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로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외우세요. 1000kg 포스. 자, 그 다음에 온도의 상승은 열에 의한 전파보다는 충격파의 뭐냐? 압력이죠, 당연히. 압력이죠, 뭐.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파면에서 온도, 압력, 밀도 등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당연히 불연속이죠. 엄청난 속도 넘어가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유도거리 짧아지는 조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유도거리입니다. 얘가 폭갱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 완만한 연소가 폭발이죠. 엄청난 폭갱으로 갈 때까지. 그러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거리가 짧을수록에 위험한 거야? 멀수록에 위험한 거야? 짧을수록에 위험한 거죠. 이제 터지는 거니까. 그래서 짧을수록에 위험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짧아지는 조건에서 점화 에너지가 클수록에 빠를수록에 주위 온도 높아야 되고 압력이 높아야 되고, 지금 뭐냐? 파이프의 지름. 굵어야 돼, 좁아야 돼? 좁아야 빠르다. 이거 틀릴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폭발까지 왔고요. 자, 연소까지 갔네요. 30분 한 잔 먹고 화재 이야기